자, 2번을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결하고 오셔야지 좀 2번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번 못 보신 분들은 최대한 좀 먼저 보시고 2번으로 오세요. 2번 보시면 우리가 소속됐던 그런 팀 동아리죠. 대학 생활 하셨던 분들은 팀 동아리 활동 충분히 이야기하셔도 돼요. 꼭 막 재직자여야만 합격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너무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소속이 됐던 그 조직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뭔가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기존에 사용을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시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나만의 방식을 택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에 대한 게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문제에 어떠한 이유로 내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대안 제시를 했다. 그런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나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과정 안에 나만의 사용한 내 해결 방식이 있으셔야 돼요. 문제 해결 방식.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셔도 돼요. 마지막에는 내가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면 요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참고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멘트는 이미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소서 항목 자체는 기존에 뭔가 익숙한 상황에서 뭔가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유 없이 그냥 예전에 했었던 거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묻는 건데, 뭐 얼마나 그렇게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신입사원이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규정을 바꾼다든지 뭔가 이렇게 대단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바라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입사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직 내에서 뭔가 업무를 맡았을 때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본분은 지키되,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기까지 나의 어떠한 센스가 좀 돋보였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좀 뭐든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실 많은 경험이 없으셔서 알바를 많이 쓰실 텐데, 특히 어떤 매장 내에서 한 번에 몰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순서대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간단하게 뭔가 빨리 해결해가지고 줄을 줄일 수 있는 뭔가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면 빠르게 대기하시는 손님들도 없앨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빨리빨리 그 매장 자체가 회전율이 좋게끔 만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어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이것인데 내가 업무 센스를 발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에게 도움되는 일을 내가 했다, 이런 거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불편함도 내가 없애줄 수 있었고, 그 가게 이미지 자체도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융통성 있는 부분이 되게 좋더라, 이런 평을 받으면 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 건데, 당연히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도 면에 있어서 뭔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 내에서 피해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보에도 분명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막 엄청나게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항의하는 민원이나 돌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있다 보면 다른 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디서 근무를 하셨을 때 이런 업무 센스를 통해서 당연히 규정대로는 맞는데 내가 돌발 상황에 뭔가 빨리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했던 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시면 그럴싸해요. 근데 이 뭐 구체적으로 막 엄청 대단한 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조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했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요양진 같은 경우에도 다 일정을 잡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셔야 되는데, 뭐 일정이 갑자기 꼬였다든지 아니면은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4번에도 어차피 원칙이라는 걸 물을 텐데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 원칙, 이런 부분 내에서 내가 효율성을 좀 발휘했던 그런 경험을 좀 택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예시로 제가 적어드렸던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알바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직자 버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기다리는 손님도 분명히 빨리 해결이 뭔가가 됐고, 아니, 우리 그 기업의 이미지도 이렇게 빨리빨리 융통성 있는 기업이다. 이런 느낌으로 신뢰를 줬다.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 근무를 할 때 특정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발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부분을 먼저 잘 말씀을 해주시고 뭐 때문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틀에 박힌 매뉴얼이 있었는데 내가 조직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만의 방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는 내 사고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쏙 들어가면 되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다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이니까 원하는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득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존의 방식을 취하던 이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해서 내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알리고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늘 똑같은 일을 해오던 그 그룹에게 내가 새로운 방식을 주장한다는 부분은 되게 어려웠다. 근데 그 주장 자체가 단순히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할까요? 맨날 해왔던 거를 바꾼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도 되게 그래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 아이디어, 문제 해결 방안 자체가 근거가 없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사전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내 아이디어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놨을 때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통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려줬던 그런 경험. 그래서 상대방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방식을 계속 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1번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제시를 하고 따르게 하기까지 상당히 나는 어려웠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설득을 시켰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했더니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때로는 항상 당연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비판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본다고 하면,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장만 한다고 다른 사람이 따라줄까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도 우기게 되면은 이 부분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도 적어드렸듯이 어떠한 의견을 내놨을 때도 유연하게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오픈 마인드, 그런 유연한 우리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딱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존에 늘 하고자 했던 그 뭔가의 기존 문제 해결 방식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그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근거와 이유까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세요. 그럼 3번에서 또 살펴볼게요.